하지만 그보다 아픈 부분이 있었다면 대체할 곳이 사실상 없잖아요. 불확실성으로 인한 침체 위험. 아버지, 지난 12일이었죠. 미국과 중국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후문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 맞아요. 이제까지 아무래도 서로 물고 뜯은 게 있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으로 먼저 고개를 숙이고 갈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시진핑의 경제 책사인 허리펑이 제네바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측에서 만나자고 요청하면서 극적으로 만남이 성사가 된 거고요. 사실 아빠는 50% 수준의 관세, 그것도 수차례 만난 이후에나 가까스로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관세율은 펜타닐 관세 포함 30%에 불과했고, 그것도 만난 지 이틀 만에 전격 합의됐어. 아무래도 자산 트리플 약세, 그러니까 주식, 채권, 달러가 동시에 약세를 보였고, 경제, 금융계의 거물들이 하나같이 관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다 보니까 이를 계기로 강경파였던 피터 나바로가 뒷전으로 물러서고 온건파인 베센트 장관이 전면으로 나서면서 이 무역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곧 미국의 가계 선반이 비워지게 될 거라는 경고도 있었죠. 중국에 대한 145%의 관세율은 실질적 교역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배경에는 항만 노동자, 트럭 운전사 등 블루칼라 지지층의 고통 호소와 그에 따른 참모진의 전략적인 조언이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둘 다 맞는 말일 거야. 하지만 그보다 아픈 부분이 있었다면 히토리에 대한 봉쇄였을 거야. 그렇죠. 트럼프는 제네바 합의 직후에 중국이 모든 비화폐적 장벽을 유예하고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관세 이외에도 중국이 시행한 보복 조치인 히토류 공세가 풀렸다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로이터는 4월 4일에 중국이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한 7개 히토류의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로이터가 말한 7개 히토류는 여느 히토류보다 더 희소하고 가공도 더 어려운 중히토류예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8%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곳이 사실상 없잖아요. 이건 F-35 전투기, 반도체, 레이더, 의료기기, 전기차, 풍력터빈 등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에 아주 소량이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 자원인데요. 중국이 4월 4일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자마자 4월 중순부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히토류 공급 부족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그동안 미국은 히토류 확보에 진심이었어. 일단 히토류가 선진국에서 개발되기 어려운 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엄청난 환경오염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히토류도 아직 확실한 매장량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대부분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동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또한 설령 우크라이나 내륙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이 그동안 개발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제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되지 못하기도 했고. 아무튼 적어도 트럼프 정부 하에서 중국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거네요. 그렇지.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30%까지 하락하면서 미국이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이 25%에서 12% 수준으로 하향됐다라는 점이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짐으로써 단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또한 완화되었지. 실효관세율이 20%포인트 상승할 경우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상방 압력이 생기는데, 10%포인트 상승에 그친다면 이건 0.5%포인트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성장률 역시 20%포인트 관세율 부과 시 2년에 걸쳐서 약 0.9%포인트 마이너스 하향 우려가 되지만, 10%포인트 인상에 그칠 경우 마이너스 0.4%포인트 수준으로 축소되고, 1년 동안으로 한정한다면 대략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포인트 성장률 충격에 그칠 전망이야. 그 정도라면 다른 요인들, 이를테면 감세안의 통과 등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침체 위험은 이제 소프트 랜딩 위험으로 수정됐다, 이렇게 봐도 될 거야. 아무튼 결국 트럼프가 처음에 큰 소리 치면서 말했던 그런 터무니없이 높은 숫자들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네요. 늦게나마 트럼프가 현실 자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이어서 주요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4월 코어 CPI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어요. 지난주에 관세 효과는 도착 기준이 아니라 선적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관세 효과가 반영되기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를 두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낮은 CPI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리가 제법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금리가 될 거야. 물론 지난 주말까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 경계 발언이 지속되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5% 수준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지. 파월이 이런 경고를 했더라고요. 더 높은 실질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2010년대 내부 위기 시기에 비해 앞으로 더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어쩌면 더 잦고 더 지속적인 공급 충격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지 모른다. 이는 경제와 각 중앙은행의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2010년대 내부 위기의 시기다라는 말은 당시 미국 경제 내부에서 발생한 위기를 가리키는 말이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관세가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강조했고 또 트럼프의 관세가 결국 공급 충격과 같은 부작용을 부를 것임을 암시한 거지. 공급 충격이란 말은 사실 이게 무서운 말이야. 과거 7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것을 공급 충격이라고 하거든. 물론 미국이 달러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오페크를 조정해서 오일 쇼크가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미국도 높아지는 물가와 경기의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했었다고. 파월은 그런 무서운 공급 충격이 트럼프의 관세 놀이로 인해서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금리 이외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오늘 밤에 발표될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제외한다면 좀 한산한 편이라서 그보다는 중국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와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9일은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실물 지표들이 우수수 발표될 예정이네요. 산업 생산은 지난 3월에 7.7% 대비 둔화된 5.9%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만 최근 미중 관세 완화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지표라서 어느 정도 둔화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소매 판매는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지난달에 전년 대비 5.9% 대비 소폭 증가한 6%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 중국의 디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회복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 정책의 기대감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나오든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이어서 20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LPR 금리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인민은행은 지난 7일 지급준비율과 영래포 금리 인하, 소비 지원 정책 등을 발표하는 등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한 바 있잖아. 이번 금리 결정에서도 LPR 금리가 10베이스포인트 정도 인하되면서 강력한 정책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끝으로 오늘은 우리 증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미중 상호관세 유예 합의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조선, 방산, 화장품 업종 순으로 순매수를 강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매수가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아마도 사우디의 미국 AI 구매에 따른 AI 인프라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는 그 첨단 AI 칩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왔었는데 허가가 되면서 지난주에만 엔비디아가 16% 이상 상승했죠. 그랬었지. 당분간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와 관련된 업종에 관심을 가져두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미 증시는 저항치에 와 있어. 게다가 주말장에 미 증시는 비록 올랐음에도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와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가 150개국이나 되지만 그렇게 많은 국가들을 다 볼 수 없다. 앞으로 2, 3주 안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팅 상무부 장관이 서한을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매우 공정할 것이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아서 협상안을 들고 오라는 말이네요. 그렇지. 지난주에는 중국과의 협상 덕분에 관세에 대해서 내내 호재만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방어적인 스탠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야. 트럼프가 그 150개국을 상대로 또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30%의 관세율 때문에 다소 과도하게 오르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소 방어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